매출이 안 나오면 그냥 개박살나는 구조란 말이지. 프랜차이즈를 하는 본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남아. 근데 문제가 뭐냐? 가맹 점주는 단 한 푼도 남지 않아. 갈비살이라든지 뭐 업진살 뭐 이런 것들은 100g 팔면은 원가율이 거의 뭐 한 80%막 이렇게 해도 되는 지금 현 상황이란 말이지. 점주님 입장에서는 마진도 안 좋아지는데 매출은 점점 하락할 거고, 그렇게 그 브랜드는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고, 앞이 훤하게 보이는 그런 아이템이지 않나. 대표님, 요즘 저가형 한우 프랜차이즈가 유행하는 것 같은데 창업 아이템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이 저가형 한우에 대한 아이템을 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금 사실 이 경기가 어려울수록 초가성비 이런 아이템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소비자가 이제 지갑을 많이 닫는 상태에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가격대로 질 좋은 소고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일이지. 한우 소비량을 늘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뭔가 유행하고 이럴 때는 그 흐름 때문에 잘 돼 보이고 하니까는 혹해서 이제 막 창업을 막 너도 나도 막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경계를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창업과 자영업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로서 과연 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아이템이 유망할까? 사장님 입장에서 과연 얼마나 남는 구조가 될까?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절대 이 뭐 프랜차이즈를 내가 뭐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려는 목적은 없으니까 반드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보였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 저가 한우 프랜차이즈 메뉴 한번 판매가를 한번 일단 먼저 보자. 뭐 1등급 한우 꽃등심 100g에 8,800원 이라고 되어 있고, 차돌박이도 뭐 8,800원, 한우 갈비살은 조금 여기서 이제 마진을 남기는 구조인 것 같고, 업진살이라든지 뭐 치맛살, 살치살, 뭐 어쨌든 가격대가 거의 뭐 돼지고기랑 흡사한 수준이거나 더 저렴한 수준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 특히나 뭐 꽃등심 같은 경우 100g에 8,800원이면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 1등급 이상의 한우를 진짜 합리적인 가격에 이제 먹을 수 있게 소비자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혜택처럼 보인다는 거지. 가격이 이렇게 착하니까 사실 나도 오늘 돼지고기 먹으려다가도 소고기집 1인분에 8,800원이네 라고 하면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생길 정도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느냐를 한번 우리가 또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보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자고. 이 기사를 한번 보면은 설 앞두고 한우가 폭락, 한우농가 패닉 상태다 라고 했고, 한우값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계속 뭔가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사니까 확실하게 이 업계 종사자분이랑 내가 통화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 축산물만 담당하는 담당자니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삭하게 잘 알고 있겠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플랫폼에서 축산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니다. 지금 한우 가격이 최근 들어서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현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여태까지 축산을 하면서 이 정도로 폭락한 가격은 저도 여태까지 본 적이 없고, 지금 농가 상황도 좀 마찬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한우값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폭락을 한 상황인데 폭락한 가격이 계속 좀 유지될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경기가 조금 풀리기 시작을 하면은 뭐 한우 가격은 다시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때? 지금 한우 가격 관련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임이 확실해. 왜 이 한우 저가형 아이템들이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는지 이유가 이제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한우 가격이 얼마인지 식산 유통 가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 지금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시세, 도매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볼 수가 있는 자료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등심 기준만 한번 보자고. 등심 1등급 기준으로 최근 4월 10일 기준으로 키로당 한 48,000원 꼴 나와. 48,000원, 9,000원 정도 꼴이 나오는 거고, 어쨌든 한 4만원 중반에서 한 5만원대까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 문제가 뭐냐면 이건 이제 원물 기준인 거고, 이거를 가공을 하고 하게 되면은 로스율도 생길 것이고 유통비도 생길 것이고 하면은 결국은 키로에 한 5만원 정도 비용으로 지금 이제 단가가 형성되는 건데, 우리 아까 봤지? 8,800원, 9,800원 이런 식으로 소비자 판매가가 형성된단 말이야. 프랜차이즈 본사도 마진을 남겨야 될 것이고 하면은, 그러면 점주 입장에서 그럼 벌써 이 원가율이라는 게 50%, 60%에 육박하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 망정이지,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난립을 하기 시작할 건데, 그럼 이 도매가는 당연히 끌어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 한우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시세가 변경되는 건데, 한번 전에 거 한번 봐보자. 2022년도경으로 한번 봐보자. 그때는 키로에 6만원에서 7만원, 7만원을 넘어가는 시세도 있었어.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 이 형태의 창업들이 엄청나게 우죽순 퍼지기 시작할 건데,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 구조가 아예 개박살이 나. 그리고 지금 이런 하는 아이템의 형태는 박리담의 형태인데, 그 지역 동네에 한 개만 있으면 많이 파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불과 몇 달 만에 수십 개의 가맹점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1900원 맥주 사태 때도 봤지. 한 상권에 3개, 4개의 막 저가형 맥주 아이템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단 어떻게 보면 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본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남아. 더군다나 육가공 회사를 끼고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회사에서는 마진이 남아. 육가공 가공비는 계속 남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가맹점주는 단 한 푼도 남지 않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에서 이미 창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대안이 없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아이템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시 돌아가서 저가형 프랜차이즈들 메뉴판을 한번 다시 봐보자. 자, 보게 되면 100g에 8,800원, 뭐 다른 데는 지금 9,800원 이런 식이란 말이야. 100g당 지금 등심, 뭐 차돌박이, 갈비살, 업진살, 치맛살, 살치살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이 뭐 금천미트라든지 뭐 미트박스라든지 이런 데들 보면은 우리가 도매가들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도매로 이제 유통되는 단가가 현재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벌써 갈비살이라든지 뭐 업진살 뭐 이런 것들은 100g 팔면은 지금 원가율이 거의 뭐 한 80% 막 이렇게 해도 되는 지금 현 상황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우리 프랜차이즈 본사들에서는 항상 술도 팔면 된다, 뭐 여러 가지로 마진 구조가 나올 거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겠지만, 장사는 잘 되겠지. 장사 잘 되는데 과연 우리 사장님은 돈이 남느냐? 지금은 남을 수 있지. 지금은 남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과연 남길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나는 절대 아니다. 자, 어때? 이제 장사를 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봤을 때 얼마나 남을까를 그냥 대충만 우리가 실제로 파악을 해보니까, 너라면 이 장사가 하고 싶어? 고깃집 운영하는데 저것밖에 안 나가면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치, 인건비 주고 뭐하고 하면은 빚 좋은 개살구야. 매출은 막 1억씩 나와. 그래서 본사는 되게 좋아. 유통 마진은 어차피 똑같이 남는 거.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본사는 최고로 좋지. 더군다나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육가공 회사를 같이 끼고 있다라고 하면 건당 얼마나 돈은 많이 남겠냐고. 근데 그거를 실제로 팔고 있는 점주님은 단 한 푼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은 좀 남을 수 있어, 박리담회를 해서. 근데 이런 업체들이 과연 안 생길까? 엄청 우죽순 생겨날 거란 말이야. 우리 방금 봤던 이 브랜드 생기자마자 이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니까 지금 바로 연달아서 막 여러 가지 브랜드들 생기기 시작하잖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야. 이 구조만 이해를 하면 이 창업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창업이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적어도 이 정도 계산기는 두들긴 다음에 우리가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나는 보는 건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걸 진짜 창업을 할까?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걱정도 되면서 진짜 신기하기도 해. 이런 계산기가 안 돌아갔나? 물론 이제 그들 중에 꾼들도 있을 거고, 내가 말했지, 지금 초창기에는 돈을 벌 수는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거를 매출을 빵 띄워 놓은 다음에 다음 희생자를 구해서 그 사람한테 아마 판매를 해버릴 거란 말이지. 근데 그러면 그 뒤에 후발주자들은 전부 다 죽어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냥 단편적으로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뜯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한우 가격이 좀 폭락을 했다고 하지만 수요가 많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수요와 공급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우리 아까 봤지, 2020년도에는 키로에 7만원이었던 게 지금 4만원, 5만원대로 내려와서 기획형으로 해서 나온 프랜차이즈란 말이야.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사업이냐라고 보면 절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원가 계산했을 때도 이미 50%, 60%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격이 10%, 20% 올라가도 원가율이 80%, 90%가 나오는 창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또 인건비 써야 될 것이고, 월세 내야 될 것이고, 막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고사하고도 지금 이 구조로는 절대로 안정적인 창업이 될 수 없는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거 관련된 미투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파생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1900원 맥주대랑 마찬가지로 그냥 갑자기 막 동네 상권 어디 뭐 집 앞에 이런 거 생기기 시작할 거거든. 그때부터 이제 내림방을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재방문 의사가 과연 있느냐라는 건데, 실제로 나도 한번 가서 먹어봤을 때 괜찮긴 해. 가성비 좋고. 근데 우리가 이 소고기라는 아이템이 항상 먹는 아이템이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절대 아니고. 근데 저희 같이 가봤을 때 어차피 100g이어서 시키고 나면은 둘이서 가도 10만원 돈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막 이렇게는 못 갈 것 같아요. 비싸서. 그치. 재방문 빈도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가게도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을 거고,
영주님 입장에서는 마진도 안 좋아지는데 매출은 점점 하락할 거고, 그렇게 그 브랜드는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고, 너무나도 그냥 앞이 훤하게 보이는 그런 아이템이지 않나.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모습을 나는 보는데, 이거 나중에 누가 다 책임질 거냐는 거야. 나는 진짜 사실 무섭더라고, 그런 게. 지금 어쨌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좀 장사를 해서 이걸 양도양수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한우의 가격이 폭락을 해서 이런 미끼처럼 해서 이제 하는 전략인데, 키로당 가격이 결국은 이제 오를 거고, 그 순간부터 이 마진 구조는 박살이 나는 거고, 그때 가서 가격을 올려봐야 소비자한테는 선택을 못 받을 거고. 왜냐? 소비자는 지금 100g당 8,800원, 9,900원, 9,800원 이런 거에 만족을 했던 거지, 100g당 만 얼마 이렇게 들어가면 다른 대안들이 이제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 브랜드의 정체성, 저가형 한우라는 아이템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어쨌든 지금 이렇게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이 위험해 보이는 형태의 창업 아이템이 유행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 브랜드를 내가 깎고 싶고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어쨌든 내가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우리 초보 창업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안전을 좀 도모하고자, 어떤 구조이고 앞으로 어떻게 또 바뀔 것이며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다룬 거니까, 나쁜 의도가 절대 아니라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한 번 하는 창업에 철저한 공부도 필요할 것이고, 분석도 없이 그냥 창업을 하다가는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내 소중한 피 같은 돈과 시간을 날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이런 유행하는 창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